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오늘은 봄날처럼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와봤는데 조금 날이 흐리기는 한데 날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업기는 이 두 가지 실로 뜨고 있는 스톡홀름입니다. 스톡홀름 도안보다 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 두 가지는요, 먼저 이 회색깔은 제가 작년 여름에 스와치 뜨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솜솜뜨개의 프빌 콰이어트 2합 실이고요. 이 하늘 색깔은 두니트의 알파카 모헤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합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산 건 아니고 프빌을 원래 다른 걸 뜨려고 산 건데 제가 실수로 프빌 말고 다른 실로 그 옷을 떠버리는 바람에 덩그러니 남게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또 이 실을 원래 다른 걸 뜨려고 산 건데 갑자기 이 두 개를 섞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호기롭게 회색을 샀지만 저는 회색이 그렇게 잘 받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회색 단독으로 뜨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을 이렇게 합사를 해서 뜨고 있습니다. 색감이 좀 그래서인지 오묘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이게 둘 다 헤어감이 많고 또 둘 다 알파카가 들어간 되게 폭신폭신한 실이어서 부지런히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색깔로 합사를 해보는 건 또 처음이어서 합사하면서 색감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자리를 옮겼는데 옮겨도 여전히 시끄러운 것 같고 왜 카메라만 켜면 자꾸 지하철이 지나가는지 출근길이라 많이 지나가서 그런 거겠죠? 네, 이제 저번에 이어서 도안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톡홀름 도안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웨터도 있고 슬립 오버도 있죠. 저는 지금 스웨터를 뜨는 중이고요. 또 스웨터도 슬립 오버도 V넥이 있고 U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V넥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V넥이 조금 덜 파진 게 느껴지시나요? 요 파임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4.5mm로 뜨고 있어요. 두 가지 실이 일단 프빌 2합이 4mm 추천인데 거기에 모헤어 한 겹을 더했기 때문에 4.5mm로 뜨고 있고요. 4.5mm로 떴을 때 살짝 성근 느낌이 있습니다. 스와치를 세탁했을 때도 제 기준에서는 살짝 성글어 보이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또 지금 간절기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4mm로 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있고요. 4.5mm로 뜨다 보니까 X스몰로 떠도 조금 컸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코스를 조금 줄였습니다. 처음 잡는 코를 10코 정도 적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이제 어깨선을 주었고요. 스톡홀름은 이 어깨선 만드는 게 조금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도안을 이번에 처음 열어서 뜨고 있는데 자꾸 어디서 떠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찾아봤더니 제가 지난 가을에 스톡홀름 슬립오버를 떴거든요.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여기 어깨선 만드는 과정이 거의 똑같아서 도안이 이렇게 깨끗한데 나는 왜 이거를 숫자 세가면서 했던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 개를 다 사고 싶으시다면 하나는 라운드 네크 사고 하나는 브이넥을 사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필이면 둘 다 똑같은 브이넥으로 사버려서 너무 슬픈데, 근데 슬립오버 도안을 워낙 옛날에 샀던 거예요. 거의 한 2년 전? 진짜 완전 이제 뜨린이도 아니고 거의 뜨생아 수준이었던 그 시절에 샀던 거여가지고 제가 그 새까맣게 입고 또 이 브이넥 도안을 사고야 말았는데,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뿌띠니트 도안은 워낙에 완성도도 있고 핏도 예쁘고 해서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큰 만큼 여기 저는 브이넥이 많이 파이는 게 싫어요. 어쩔 수 없는 유교걸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어깨선을 조금 더 잡기도 했지만 떠 내려갈 때 원래는 네 코마다 한 번씩 코늘림을 해서 브이넥을 만드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두 코마다 늘리는 구간을 넣어줬어요. 중간중간에. 아니 그럴 거면 세 코마다 늘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세 코마다 한 번씩 늘려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에이프릴 도안으로 스웨터를 뜬 적이 있는데 그 에이프릴 핏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에이프릴도 네 코마다 하나씩 여기를 늘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파여가지고 세 코마다 한 번씩 늘리면서 스웨터를 떴었는데 너무 헷갈려요. 세 코마다 늘리는 게. 그래가지고 그때 스웨터 뜨다가 코 늘림 때문에 여러 번 풀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두 코마다 늘렸습니다. 코 늘림 할 때 저는 아직도 그 M1R, M1L과 M1RP, M1LP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제 떠서 나오는 모양 보고 맞게 떴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양 보고 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세 코마다 하나씩 늘리는 거는 좀 그렇기도 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코마다 하나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덜 늘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또 모양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땄습니다. 나중에 완성된 모양을 보고 그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떠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뜨는 중이라서 막 딱 추천드린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고 프로시오 하는 일은 없겠죠. 네, 없기를 바라며 뜨고 있습니다. 도안을 샀는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정하며 뜨다 보니까 처음 잡는 코스도, 그래서 어깨선 잡는 코스도, 그리고 브이넥 떠서 내려가는 부분도 되게 많은 거를 수정하고 계산하면서 떠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도안을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안을 사서 구매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안을 사서 뜨는 것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안 되게 많이 만드시잖아요. 자작 도안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떠서 뭐 입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디테일의 세계를 보면 볼수록 나는 진짜 도안 같은 거 못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넣어서 도안을 만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안에 입은 게 스웨터 넘버 18이거든요. 18번. 숫자가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그걸 입고 왔는데 되게 따뜻하네요. 지하철에서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되게 따뜻한데 이게 어깨선이 되게 예쁘잖아요. 이런 예쁜 어깨선을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을 만드는 작가님들은 다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겉뜨기와 안뜨기만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실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계속 뜨다가요,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봄날에 즐거운 뜨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다입니다. 지금은 스톡홀름 스웨터를 이만큼 떴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합친 뒤에는 이만큼을 떴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아몰에서 다시 합치고 나서 떠서 내려갈 때 줄이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단마다 줄여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못 본 거예요. 제가 슬립 오버는 어떻게 떴을까요? 슬립 오버를 뜨다 말아가지고 그때도 놓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떴는데 기억이 없는 건지 다시 한번 그 문어발을 꺼내게 된다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의 한 반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그런 문어발들이 있는데, 반년이나 뭐예요. 한 1년 된 친구도 있고, 그러다가 그냥 풀어버린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근에 저희 문어발에 합류하게 된 친구는 잉그리드 스웨터예요. 뿌띠니트 도안이고 많이 지금 뜨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도안이 나오기 전부터 엄청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손이 너무 안 가요. 진짜 너무너무 안 가요. 그래서 진짜 조금밖에 못 떴는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갈까 생각해 봤는데, 진짜 이번 주에 완성해도 이번 주 다음 주 입으면 조금 입기 어려워질 스웨터잖아요. 심지어 도안 자체가 되게 딱 겨울에 어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를 간절기 실로 뜬다고 해도 손이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뜨고 싶었고 기다렸던 스웨터이기는 한데 손이 안 갑니다. 아마도 이번 봄은 이렇게 보내고 다음 계절에 다시 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난 봄과 여름에 보냈던 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 문어발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꺼내보는 건 조금 무섭고 생각만 해봤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스톡홀름 슬립 오버랑 저의 거의 천년의 문어발이 된 산레스간 라벤더 스웨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뜨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재미가 없어서 결국은 놔버렸었거든요. 그게 있고,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다 풀어버렸는데 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이 V넥 만드는 부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 에이프릴을 스웨터 버전으로 만드는 그거를 작년 늦봄에서 초여름쯤 뜨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실이 피마 코튼이었거든요. 피마 코튼으로 뜨다 보니까 그게 코튼 실이 좀 애매하잖아요.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여름에는 또 생각보다 도톰해서 뭐 되게 얇은 실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뜨고 있는 건
한 3에서 4mm 정도로 뜨는 옷이었어가지고 제가 아마 그거 3.5mm로 떴나 그럴 거예요.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한여름이 오면서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딱 불리한 거 합친 시점쯤이었던 것 같은데, 또 코트는 세탁 요정님이 안 다녀가시잖아요. 그런데 코가 막 들쭉날쭉한 게 눈에 보이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만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포기를 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 철진한 문어발들을 다시 꺼내올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문어발들이 안 보이면은 그래도 좀 짐이 덜한데, 그 계절이 다가오고 생각이 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또 마음에 짐이 되잖아요. 좋아서 캐스트온 한 건데 지금은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어발들을 어떻게 할지. 근데 또 예쁜 도안이 보이면 새로 캐스트온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최근에 도안도 몇 개 사고 실도 조금 더 사고, 나는 지금 이거 뜨고 싶은데 저거 뜨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지금이 간절기여가지고 되게 뭘 떠도 애매한 시기잖아요. 근데 또 최근엔 좀 추워졌거든요. 날이 다시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추워져가지고 제 기억으로 이맘때쯤 제가 작년에는 포린용 가디건을 입고 강릉에 다녀왔었어요. 그때 목련이 피어 있었는데 지금은 목련이 필랑말랑 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지도 않았고, 작년보다 더 추운 걸까요?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기니까 봄옷을 뜨고 조금 이제 겨울옷은 천천히 뜨고 다음에 뜨려고 넣어두는 게 현명한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워낙에 더우니까 사계절이 워낙 명확하잖아요. 뭐 그것도 옛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자면 그런데, 그래서 지금 뜨개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잉그리드 스웨터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잘 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오늘 벌룬 스웨터를 입고 왔는데요. 제가 벌룬 스웨터를 2개를 떴어요. 이거를 뜨고 나서 설에 세일할 때 샀던 바늘 이야기의 세틴 알파카 모헤어로 또 하나를 더 떴거든요. 영상 편집을 얼른 해야 되는데 떠놓고 아직 영상 편집을 못한 상황인데, 입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부지런히 편집을 해야겠죠. 근데 벌룬 스웨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핏도 저는 좋고 되게 무난하고 여러모로 하나 떠두면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까지 잘 입어질지는 몰랐어요. 근데 되게 일상적으로 되게 잘 입어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을 다시 떴다고 아마 인스타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넥 부분을 자르고 한 1cm 정도를 더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이도 저는 이제 이 정도면 딱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동생이 벌룬 스웨터가 팔이 이게 뭐냐고, 특징이 사라졌다고 조금 별로라고 본인 눈에는 아쉽다는 얘기는 했지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 마음에 드는 대로 뜨면 되죠. 그죠? 스톡홀름은 또 어떻게 제 마음대로 뜨게 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잔, 이제 몸통을 다 떴습니다. 네, 발견하셨나요? 컨티넨탈로 떠서 엄청나게 울퉁불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아메리카노로 뜨면 속도가 안 나가지고 답답해서 그만두고 싶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티넨탈로 그냥 떴습니다. 세탁 요정님께서 다녀가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요정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 앞에 원래 영상을 찍었거든요, 방금. 근데 이 마이크에 머리카락이 스쳐가지고 지지직 잡음이 진짜 너무 심하게 들어간 거예요. 저는 왜 이걸 이렇게 여러 번 찍어도 학습이 안 될까요? 매번 왜 이걸 고려해서 하는 걸 하지를 못할까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소매를 뜰 건데 요 바늘로 뜰 겁니다. 요 케이블은 바늘 이야기의 버터 베이직 세트에 들어있는 케이블입니다. 바늘은 제가 늘 사용하는 니트프로 데님 쇼팁이고요. 요 케이블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좋다고. 근데 요게 버터 베이직 세트를 사면은 3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길이별로. 근데 이게 지금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짧은 건데 긴 거는 다 너무너무 좋고 짧은 것도 좋기는 한데 자기 주장이 안 강하다 보니까 기존 니트프로 케이블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짧은 케이블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 바늘이랑 연결되는 요 케이블에 달린 요 금색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다른 니트프로 케이블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통으로 뜨잖아요. 원통으로 소매를 뜰 때 여기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케이블 자체가 기존 거보다는 훨씬 좋다 보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실을 여기에 옷을 뜨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시작할 때 이제 길게 빼두었던 꼬투리 실이 있어가지고 새 실이랑 연결을 해뒀거든요. 근데 이거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옛날에 코바늘을 뜰 때 어디선가 배웠던 방법이 있어가지고 찍었었어요. 이후에 제가 앞에 찍었던 영상을 추가해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묶을 때 어떻게들 묶으시나요? 저는 옛날에 코바늘을 많이 뜰 때 배웠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쪽 실로 한번 묶고 또 반대로 이쪽 실로 여기를 묶어요. 그냥 아무데나 묶으면 됩니다. 그냥 서로의 줄에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그럼 서로 묶어져 있죠. 이거를 잡아당깁니다. 슝슝슝 통통통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끝에를 짤뚱하게 잘라버려도 얘가 풀어지지 않아요. 아주 유용하죠.
잘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위가 있었다면 더 예쁘게 자를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쓰고 있는 건 바느리아기 가서 구매를 했던 튤립 제품입니다. 게이지 자고요.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게이지도 잴 수 있고 바늘 구멍이 있어서 바늘 호수도 지워졌을 때 알기 편하고 여기 칼까지 있어서 여러모로 너무 편리한 게이지 자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편리하고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되게 잘 끊어지는 실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여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끊어지는 실에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잘 끊어지는 실은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약간 열을 더해주면 뭉쳐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런 실은 오히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쓰는 게 더 좋겠죠? 니트님의 도안에서 뜰한 대로 소매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에 경사가 있어요. 코를 줍고 경사를 넣어주는데 경사를 넣은 소매는 또 어떻게 다른지 떠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팔을 떴습니다. 이렇게 팔에 경사뜨기가 특징이죠. 스톡홀름은 경사뜨기를 들어갔습니다. 경사뜨기를 지금은 다 해주고 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보기에는 사실 경사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사소한 경사가 핏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각종 실상회에서 샀던 손 염색실인데 4mm로 떴더니 조금 성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모헤어를 섞어서 좀 뜰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편물 느낌이 찰랑찰랑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두 개의 차이점이 얼마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크기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옹졸해 보이는 친구는요, 제가 다른 실을 섞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손 염색실 외에 다른 겹이 더 있습니다. 되게 오늘따라 초점이 되게 안 잡히네요. 여기 초점이 여기 더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섞은 실이 뭐냐면 비바진에서 구매한 캐시미어 100% 실 3겹이에요. 되게 얇아요. 진짜 우리가 평소에 꿰매는 실처럼 얇은 실이어가지고 이 3겹을 추가해서 4mm로 다시 떠봤습니다. 근데 실 색깔이 진짜 똑같아요. 여기에서 제일 진한 핑크색 부분 있잖아요. 이 인디 핑크색 같은 톤 다운된 이 핑크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합사를 했다는 게 색깔적으로는 티가 안 날 만큼 진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원래는 에이프릴을 다시 하나 더 떠볼까 했는데 지금 밀린 문어발이나 다른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에이프릴은 원래 한 번 뜨고 나면은 다들 하나 더 뜨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또 떠보고 싶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팔을 계속 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다입니다. 제가 아직 얼마 더 못 떴거든요. 얼마 더 못 떴는데 카메라를 다시 켠 이유는 요 옆 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켰습니다. 뭐냐면 요 옆선을 뜰 때 이렇게 보면은 줄임을 하면서 내려가죠. 이렇게 줄임을 하면서 옆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스톡홀름 도안에서 줄이라고 한 것보다 저는 더 많이 줄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톡홀름 도안에서 10단마다 줄이세요 라고 했다면 저는 5단마다 줄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안에서 얘기한 것보다 2배 정도 더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 줄어들지는 않겠죠. 뭐 줄이는 구간을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줄기는 했지만 확 줄어드는 정도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줄이는 지점은 도안에서 얘기한 데랑 같았고 이 밑에 더 줄여나간 부분들이 조금 더 제가 촘촘하게 줄였습니다. 옆 라인을 벌룬 때는 급격하게 줄였더니 선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다시 다 풀고 천천히 줄여나갔더니 그 라인이 예뻤거든요. 근데 벌룬에서는 줄이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줄였었고 이번에는 줄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텀이 좀 길어서 줄여도 티도 안 나겠다 이 정도면 싶어가지고 조금 더 줄인 티가 났으면 하기도 했고 고무단 부분이 조금 더 통이 작았으면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도안보다 조금 더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목 고무단을 안 뜬 지금 상태가 여기 총장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목 고무단 뜨면 총장이 한 52, 3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수축이 있으면 다시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매 줄임은 위에서부터 꾸준히 줄여나가는 형식이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라서 도안에서 해주라고 한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매는 도안에 충실하게 계속 떠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때 뜨기 시작했던 소매를 이렇게 한쪽은 다 떴고요. 이제 반대쪽을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할 때 먼저 첫 번째 뜰 때 줄임 단마다 다 표시를 해놓고 이제 반대쪽을 뜰 때 그걸 하나하나씩 옮겨가면서 대칭을 맞게 떴는지 확인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릴 일이 조금 적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깜빡하고 정신을 놓고 더 많이 떠버리지 않는 한 웬만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도안에서 뜨라고 한 것보다 늘림 한 번 더 하는 구간을 덜 떴습니다.
예를 들어 도안에서는 늘림을 10번 해라 했으면 저는 9번까지만 하고 고무단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떴는데도 저한테는 아주 깁니다. 고무단도 저는 한 6cm 정도만 떴거든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주 깁니다. 제가 팔이 진짜 짧나 봐요. 제가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물 건너온 친구가 있습니다. 짜잔. 제가 이게 핀란드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서 TTT라고 저는 읽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이 맞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TTT라는 사이트에서 동생이 실을 살 건데 너도 살래? 라고 물어보길래 저 동생 직구할 때 업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업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샀냐면 먼저 산네스간 도안을 샀습니다. 여러분 산네스간 패턴이 원래는 낱개로 팔았는데 요즘 갑자기 옛날 거는 아직도 그런데 한 최근 몇 년 거는 무조건 그 도안 집으로만 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이미 샀던 도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 누미 가디건, 뭐 정말 도안이 아무 쓸모가 없었지만 근데 이것도 저는 떴어가지고 이미 도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켈리 스웨터? 저 켈리 스웨터 도안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이거를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뜨고 싶었어요. 세상에 너무 예쁘다 해서, 물론 입고 있는 이 모델 언니가 예뻐서 예뻐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게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안을 되게 사고 싶었는데 안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도안 집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트가 제가 평소에 도안을 구입하던 사이트가 영어가 됐나 안 됐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읽기가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아마 핀란드어랑 영어 두 개로 했나? 제가 이제 거기 안 들어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뭔가 살 때 뭐 볼실도 포함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는 못 사겠다. 그래서 단념을 하고 있다가 TTT에 산네스간 패턴도 팔길래 샀습니다. 산네스간 말고도 이사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패턴집도 팔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외국 패턴이나 실을 사고 싶을 때 조금 유용한 사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들어가면 핀란드어랑 영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핀란드어를 아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영어를 선택하고 국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국가에 당연히 한국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선택하면 뭐가 좋냐? 국가를 선택하고 나면은 딱히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요. 근데 실을 선택해서 안에 들어가면 클릭을 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가격이 바뀌어 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면 그 실을 샀을 때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송비는 한 3만 원 정도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송비 3만 원을 더하더라도 옷 한 벌을 뜰 정도의 실을, 보통 울실을 산다라고 하면은 몇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은 뭘 샀냐면, 동생이 지금 여름실이 이제 색깔을 구하려고 해도 지난 여름에 품절된 상태로 지금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많은 색상은 현재는 솔드아웃 된 게 많아서, 그거 외국에서도 솔드아웃 되기 전에 빨리 사놔야 된다고 해서 따라서 샀습니다. 바로 이렇게 틴 리네를 샀는데요. 작년 여름에 제가 리네랑 틴 리네 둘 다 써봤는데, 제가 리넨은 진짜 별로였다고 했잖아요. 둘 다 성분이 똑같아요. 이게 코튼이랑 린넨이 섞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굵기만 다른데 이게 굵게 뜨면은 되게 무거워지고 물을 많이 먹고 별론데, 얇고 찰랑찰랑하게 뜨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름에 이걸로 라넌 플러스 뜰 때는 두 볼도 채 안 들었어요. 반팔로 뜨기도 했고 되게 굵은 바늘로 떴거든요.
근데 그럼 좀 너무 비쳐가지고 그렇게 굵은 바늘 이번에 안 쓰려고 요거는 이제 긴 팔 만들려고 4부를 샀고, 요거는 반팔 만들려고 3부를 샀습니다. 근데 아마 둘 다 뭐 꽉 채워서는 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얇은 실이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저는 날이 좀 더 따뜻해지기 전에 부지런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휘낭시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방의 휘낭시에를 먹으면서 뜨개를 하려다가 영상이 많지 않음을 깨닫고 급하게 지금 영상을 켜서 찍으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넥밴드 코를 주워서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 한번 떴었는데요. 떠봤더니 원래 여기 두 앞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운데 코를 없는데 하나를 주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홀수여야 되니까, 가운데 지점이어야 되니까 어디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넥밴드를 넓게 하지 않으려고, 스톡홀름이 저한테는 좀 넓어 보였거든요. 넥밴드가 좁게 하려고 여기를 조금 적게 주었더니 그 모양이 되게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다 풀고 가운데를 줍지 않고 양쪽에서 주운 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거를 가운데 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번 모양은 괜찮을까요? 괜찮아야 할 텐데. 그리고 제가 늘리란 대로 4단마다 한 번씩 안 늘리고 중간에 2단마다 하나씩 넣은 구간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또 프루시오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떠봐야 아는 거니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F5가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F5가 뭐 물론 문어발 뜨개를 하는 분들은 문어발에 걸려있던 게 어느 순간 한꺼번에 뭐 와리로 완성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많은 것 같다 싶을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3월에 제가 근태를 봤거든요. 회사 근태 체크한 걸 봤는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근태 체크를 안 해서 누가 찍어준 줄 알았어요. 6시 00분에 거의 퇴근을 했더라고요. 6시 1분이 되기 전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이번 달에 진짜 정시 퇴근 열심히 했구나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칼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너무 냉정하고 잘못된 것 같잖아요. 뭐 칼같이 가버리네 라고 할 때 그걸 조금 좋은 의미로 쓰진 않으니까. 근데 퇴근은 6시에 제 퇴근 시간에 집에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시 퇴근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뭔가 정시는 좋은 의미 같으니까. 제가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단어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시 퇴근이란 말을 선호하고 3월에는 정시 퇴근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뜨게 할 시간이 조금 더 많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겹단이어가지고 넥밴드를 겹단으로 뜨면 아무래도 더 도톰하니까 봄에 입기가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그래서 빨리 부지런히 완성을 해서 4월 초에는 빨리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넥밴드만 뜨면 완성이니까 부지런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은 이 옷이 완성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저번에 야근이 없어서 요즘 뜨개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에서야 찍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이크가 없네요. 어디 갔을까요? 근데 일단 지금 아니면 또 한참 미뤄질 것 같아서 더 미뤄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떴습니다. 당연히 소재가 알파카라서 엄청 따뜻하고요. 털 날림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넥라인 때문에 한 5번 넘게 풀었는데 그 넥라인이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지 좀 너덜너덜해진 느낌도 있고 약간 4.5로 떴을 때 살짝 성그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느낌이 막 되게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탁을 한 번 더 하면 나아질까요? 뭐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고무단은 세탁을 해도 세탁 요정님이 다녀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손땀 그대로인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방치를 해뒀더니 조금 구깃구깃해졌는데 편물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파카가 들어간 것 치고는 털 말림도 이 정도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줄여서 떴는데도 어깨선이 여기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제가 코를 많이 줄였는데 그래서 저처럼 체구가 작다 하는 분들은 조금 코를 적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넥이 그렇게 줄였는데도 안에 옷을 안 입고 있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럼 스톡홀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